한 해의 운은 물론 막힌 재물운까지 술술 풀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특정한 순간들은 그 해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음력 2월 초하루입니다. 이 초하루 날은 단순한 한 달의 시작이 아니라 운을 새롭게 정비하고 나쁜 기운을 떨쳐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특히 오는 2월 28일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영등날이라고도 하지요. 이 영동날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며 피해야 할 장소와 삼가야 할 행동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운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날을 보내면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쁜 기운과 불운을 쫓아내고 내가 원하는 금전운을 비롯한 좋은 운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2월 28일 초하룻날 영등날이 특별한 이유. 먼저 초하룻날 영동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강,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전운이 잘 풀리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운이라는 것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잘 타야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음력 2월 초하루, 즉 올해 2월 28일은 그 흐름을 바꾸기에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설날, 추석은 물론 동지, 입춘, 정월 대보름처럼 특별한 날을 통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고 계셨고, 그 중에서도 음력 2월 초하루는 재물운을 끌어당기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초하루 날이 특별할까요? 바로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날, 즉 영등날이기 때문입니다. 영등할머니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복과 재물을 내려주시는데요. 이날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인간 세상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선물을 준다고 하지요. 조상님들은 2월 28일부터 3월까지 약 2주간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시기로 여겼지요. 무엇보다 재물운이 막혀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은 나쁜 습관을 끊고 긍정적인 기운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만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해 베풀고 용서하고 선한 영향을 주게 되면 복이 더해진다는 것인데요. 영등할머니는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재물운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를 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금전적 재물적으로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행동들이 모두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히 이날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는데요.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운이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하지요. 만약 올해 금전운을 끌어들이고 싶다면 2월 28일 초하루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무엇보다 영등날만큼은 오늘 알려드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하셔서 영등할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영등날에는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 역시 초하룻날인 이날에는 특히나 음식을 조심히 먹었고 이런 음식들은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하지요. 가장 먼저 날 것의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해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영등날에는 날음식을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생선회나 날음식을 피하고 익힌 음식이나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금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등날의 시기에는 바다의 물살이 거세지는 때가 많았는데요. 특히 우리 조상님들은 물고기를 용왕님의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등날에 물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용왕님을 존중하고 재물운과 복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절이나 각종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방생의식을 할 때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는 것을 흔히 보실 수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방생을 한 후나 그날에는 절대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등날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에 이날은 날음식은 물론 생선류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도 이날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생선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물고기가 용왕님의 자식이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만약 이날 생선을 함부로 먹으면 용왕님이 노하여 풍랑이 일거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특히 물고기 중에서도 뱀장어, 미꾸라지, 붕어 같은 특정 어종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용왕의 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재물운이 막히고 불운이 찾아온다고 하였지요. 일부 지역에서는 거북이를 잡는 것도 불운을 부른다며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 영등날 날음식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재물운과 복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날만큼은 날것과 생선류를 멀리하고 따뜻한 밥과 익힌 음식을 먹으며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다지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복을 지키고 불운을 피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등날이 다가오면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미끌거리는 음식들이지요. 이날은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날로 미끄러운 음식은 불운을 초래한다고 하였지요. 어부들은 영등날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 전통을 지키며 그들의 삶과 직결된 바다의 안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미역과 다시마의 미끌거림은 단순한 성질이 아니라 우리의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길한 기운으로 여겨지지요. 그래서 이날 미끌거리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가정의 재정적인 안정과 풍요를 저해하는 불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지요. 따라서 영등날에는 미역을 피하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등날을 기념하며 미끌거리는 음식을 피하고 뒤에 말씀드릴 풍요를 부르는 안정적인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으로 영등날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조개류입니다. 특히 홍합과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금전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한다면 영등날에는 재물운이 나가는 형태의 조개류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홍합이 마치 우리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듯한 이미지로 다가오기에 이날에는 불운을 불러오고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우리 조상님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쌓아온 지혜의 산물이지요. 영등날에는 바다의 안정을 기원하는 날인 만큼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등날 초하루날 먹으면 불을 부르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날은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영등날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오곡밥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은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지요. 이처럼 특별한 날에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금전운을 부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영등날 아침에 오곡밥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동 할머니가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며 그에 대한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옛날 쌀이 금처럼 귀했던 시절의 오곡밥은 부와 번영을 상징했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날을 맞이하여 오곡밥을 먹는 것은 금전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밥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도 좋은데요. 만약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면 음식을 장독대에 가져다 놓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동할머니를 비롯한 조상님들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족이나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날에 가족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초하룻날인 이날은 가족과 함께 모여 떡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전통적으로 영등날에는 음식을 장독대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때 준비하는 떡은 팥시루떡이나 수수떡이 대표적입니다. 찹쌀로 만든 떡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음식들은 안정과 풍요의 기운을 불러오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들입니다. 또 단단하고 씹는 재미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찹쌀로 만든 떡이나 견과류 같은 음식을 씹는 행동은 마치 불을 창출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재정적인 운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되지요. 다음으로 영동날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제철나물인데요. 제철나물을 먹는 것은 단순한 전통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금전운을 동시에 챙기는 지혜입니다. 제철나물은 그 시기에 가장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해 우리 몸에 필요한 기운을 공급해 주지요.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금전운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제철에 나는 나물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나오는 자연의 선물로 각각 다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봄철에 나는 냉이는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주지요. 이렇게 건강한 상태는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자연스럽게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여름에는 열무와 참나물로 더위를 이겨내고 가을과 겨울에는 시래기와 우거지로 기력을 보충할 수 있지요. 이처럼 제철 나물은 우리의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동시에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영등날에 제철 나물을 먹는 것은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등날에 제철 나물을 먹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지켜봐온 영등할머니를 비롯한 조상님들의 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날 맛있게 잘 먹으며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더 나아가 건강과 행운을 함께 챙기는 지혜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영등날 일부 지방에서는 이것을 꼭 챙겨 먹었는데요. 영등날 즉 2월 초하루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기에 이때 콩을 볶아 먹는 전통이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콩뿐만 아니라 오곡을 함께 볶아 먹어도 좋습니다. 이때 볶은 콩은 방 안에 뿌려두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밭에 내기퉁이에 묶어두기도 하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잡초를 예방하는 데에도 콩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은 2월 초하루뿐만 아니라 정초, 정월대보름 등 겨울 내내 이어져 오며 겨울 동안 부족해진 단백질을 콩으로 보충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지요. 음식 이외에도 28일 영등날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2월 초하루 날에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옛 조상님들의 고서에 따르면 영등날 초하루 날부터 약 15일간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2월 28일을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등날, 즉 2월 초하루부터 15일 혹은 20일까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고서에 따르면 이 시기에 기리를 맞아 각 집에서는 영등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3일 전부터 문 앞에 붉은 흙을 깔아 외부 사람의 출입을 막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운을 피하고 평온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날만큼은 최대한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지요.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혼잡한 곳이나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은 불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날은 조용히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소중한 기운을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가족과 함께 조용한 식사를 하거나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영등날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기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에 가는 것 역시 유의해야 하는데요. 영등날에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가나 부정적인 일이 있는 곳을 피하는 이유는 불행한 기운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갓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장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이되어 우리의 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등날은 특별한 날로 영동할머니를 비롯한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갓집에 가게 되면 불운이 전이되어 재물운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등날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자제하여 자신의 운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가야 한다면 부의금을 전하는 방식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가에 들어가는 대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피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요. 장례식장의 분위기나 슬픔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리며 금전운과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러니 영등날에 상갓집을 피하는 것은 우리 삶의 번영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등날에는 다툼이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날은 평화와 조화를 기리는 날로 갈등을 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툼을 피하는 이유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기 위해서이며 전통적으로 큰 소리나 싸움은 불행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지요. 영등할머니께서는 영등날 내려오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풍년과 행운, 건강, 재물 등의 선물을 주십니다. 반면 타인을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질병과 불행,
재앙과 같은 큰 벌을 내리시지요. 또한 큰 소리를 내는 혼란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영등할머니에게 혼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좋지 않은 행동으로 영등할머니의 눈에 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역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등날에는 가능한 한다툼을 자제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작은 갈등이라도 큰 소리로 표현하거나 다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대신 소통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기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지요. 그리고 영등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동이나 이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2월 초하루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셔서 약 20일 동안 머무르는데 이 기간에 이동하면 운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한 해 동안 좋은 운을 받을 준비를 하고 복을 쌓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 있는데요.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자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방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서쪽으로의 이동은 쇠퇴를 의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해가 지는 방향이고 양기가 저물어 음기로 이동하는 것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시는 음력 2월 초하룻날이자 영등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 금전운과 재물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실천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 인생에 풍요가 함께하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보세요. 좋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